예, 안녕하세요. 예, 박종수입니다. 메이저 의대 설명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의대 설명회라든지 또는 의대를 희망하는 학부모님들, 학생들을 만났을 때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정시 때 몇 개까지 틀리면은 의대를 갈 수 있어요? 라는 질문하고, 우리의 내신이 몇 등급인데, 의대를 갈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오늘은 설명회 자체가 이제 메이저 의대, 그러니까 메이저 의대라면 서울대, 연세대, 가톨릭대, 그리고 울산대, 성대까지를 보통 메이저 의대라고 하는데, 최근에는 정시 점수 상황에서 고대까지를 좀 포함시키는 경우도 있고, 메이저 의대하고 거의 큰 차이가 없는 대학들이 서울권 의대와 수도권 의대까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회는 수도권 의대까지를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일단 이 얘기부터 드릴게요. 우리 애가 정시에서 몇 개 틀리면 의대를 갈 수 있을까요? 예, 일단 수도권 중심으로 해서 상위권 의대를 얘기하겠지만, 의대 가장 최하한선까지 했을 때 의대를 지원하려면 수능에서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이렇게 이제 봤을 때 영어는 1등급을 고정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최근에 수능에서 난이도를 보통의 난이도라고 계산했을 때는 우리가 올 1등급의 기본 개념인 게, 기본 수준이 국어 3개 틀리는 거, 수학 2개 틀리고 탐구를 하나 틀리는 거. 요게 의대 하한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국어를 3개 틀리게 되면 3점짜리 3개라면 91점 정도. 그러니까 91점 전후 정도가 1등급 라인이고, 그리고 수학이 2개 틀렸을 때 92점이 1등급 라인입니다. 근데 작년 같은 경우는 3개를 틀려서 88점도 1등급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겁니다. 3개를 틀렸을 때 88점일 때 작년에 1등급이었다. 그럼 작년에 수능의 난이도가 높았다. 수학이 높았다. 그건 아닙니다. 이거는 어떤 효과냐면, 예전에는 이 가형, 나형이 있었잖아요. 그럼 가형, 나형이 있을 때, 자연계 학생들이라면, 우리가 간단하게 계산했을 때 20만 명을 좀 볼게요. 20만 명의 자연계 학생이다. 숫자는 좀 설명을 위해서 대략적으로 잡았습니다. 여기에 4% 그럼 몇 명일까요? 8,000명. 8,000명이 1등급인 거예요. 근데 작년부터 문이과 통합으로 해서 확률과 통계, 미적, 기하를 전체를 총괄해서 등급을 계산해요. 그러다 보니까 50만 명이라고 한다면, 문이과 합쳐갖고 50만 명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4%를 하면은 몇 명이 될까요? 2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가형으로 했을 때 1등급 숫자, 그러니까 순수한 자연계 학생이 했을 때는 8,000명이 1등을 맞았는데, 확률과 통계, 미적, 기하를 합쳐서 2만 명으로 했을 때, 확률과 통계, 문이과 통합을 했을 땐 2만 명의 1등급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형으로 했을 땐 2개 틀렸을 때가 1등급, 문이과 통합으로 했을 때는 3개 틀렸을 때가 1등급. 그러니까 우리가 의학계열, 의대를 지원하려면 미적, 기하, 그리고 과탐으로 순수한 이과 학생들만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작년에도 실질적으로 1등급이 되려면 2개 틀린 학생까지가 1등급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얘기를 드리는데, 실제 주변에서 보시면은 작년에 정시에서 간 애들이 제가 의대 하한 노선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주변에서 시험 결과 나온 학생들 중에서 이거를 5개 틀리고, 이거 2개 틀리고, 그 다음에 탐구를 2개 틀린 학생, 그리고 또 2개 틀린 학생, 7문제 틀린 학생이, 7문제 틀린 학생이 보통 의대 하한 노선인데, 작년 수능에서는 몇 문제예요? 5문제, 2문제. 결과적으로 11문제 틀렸는데도 의대를 가더라. 이거는 뭐냐면, 보통의 난이도일 땐 7문제 틀리는 것이 의대 하한 노선인데, 작년에 국어하고 탐구가 매우 어렵게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어 같은 경우 5문제를 틀려갖고 85 전후 정도 되는 학생들이 1등급의 표준 점수가 나오고,
탐구가 한 문제 틀렸을 때 1등급 선인데, 보통의 난이도일 때, 작년에 난이도가 전반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2문제 틀린 학생들, 예, 지원 같은 경우는, 지구학 원 같은 경우는 3문제 틀린 학생도 1등급이 나오기 때문에, 예, 이 정도로 11문제, 7문제에서 11문제까지도 이게 난이도에 따라서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정시 같은 경우는 난이도에 따라서 문제 수가 좀 변화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겠어요? 그러면 일단 작년 같은 경우 국어하고 탐구가 난이도가 높았기 때문에 11문제까지도 합격성이 나왔다고 한다면 보통의 난이도였을 때 이 상황입니다. 7문제 정도. 근데 여기에서 의대 하한 노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에서 어느 과목에서 한 문제를 더 맞거나 심지어는 예, 똑같이 한 문제 틀렸는데 3점짜리 틀린 학생이 하한 노선이라면 2점짜리 틀린 학생은 예, 원점수로 1점 차이. 그러면 표준 점수도 1점 차이로 학교 라인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탐구에서 한 문제를 더 맞았다. 국어에서 한 문제를 더 맞았다. 그럼 학교 그룹이 한 단계 상위 그룹으로 올라갈 수가 있고, 특히 수학에서 원점수 4점짜리. 그럼 표준 점수가 난이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최하 4점에서 표준 점수는 6점까지가 차이가 생겨요. 그러니까 예, 의대 그룹, 의대 선호도에 어떤 그룹을 졌을 때 그룹이 한 단계 또는 2단계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의대 중에서 최상위 의대, 즉 메이저 의대 그룹에서는 몇 문제가 틀려야 될까? 작년에 난이도가 높았기 때문에 4문제 틀린 학생까지도 연대의대, 가톨릭의대를 합격을 했는데 보통의 난이도라면 예, 간단하게 우리는 2문제라고 얘기합니다. 2문제. 근데 그 2문제 틀린 거는 가장 높았을 때 수학 1문제 틀리고 탐구 1문제를 틀렸다면 가능해요. 최초합은 안 되더라도, 아니면 수학 하나하고 국어 1문제 틀려도 가능합니다. 메이저 의대가. 근데 만약에 수학을 다 맞았다면 2문제 1문제 또는 1문제 2문제까지도 메이저 의대가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시에서 의대 가려면 몇 문제 틀려야 됩니까? 그러면 보통의 난이도라고 생각했을 때 7문제를 기본으로 하되 반드시 수학은 2문제를 넘게 틀리면 어렵다. 이걸 2문제 넘게 3문제 틀렸다면 다른 과목을 거의 다 맞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제가 의대 어떤 선호도의 그룹을 메이저 의대, 수도권 의대 이렇게 나누는데 부모님들 중에서도 뭐 의학계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잘 알겠지만 정시 점수 그리고 학생들의 선호도에 따라서 의대 그룹핑을 제가 간단하게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서울대, 그리고 연세대, 가톨릭대, 그리고 성대, 울산대, 그리고 여기에 좀 집어넣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는데 고대, 그리고 서울권 의대와 수도권 의대. 서울권 의대 뭐 중앙대, 경희대, 예, 한양대, 그리고 여대로는 이대, 그리고 가천대, 예, 아주대, 인하대. 요게 수도권 의대를 그 다음 그룹을 좀 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메이저 의대하고 여기하고 예, 그룹에서 점수 차이는 아주 미묘하다. 한 문제 차이까지도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심지어는 3점짜리냐 2점짜리냐, 예, 국어나 탐구에 3점짜리 틀렸냐 2점짜리 틀렸냐에 따라서 예, 갈릴 수 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지방 3령이라고들 잘 알고 계세요. 지방 3령이라면 예, 한림대, 순천향, 인제대, 한림, 순천향, 인제대를 갖다가 우리가 보통 지방 3령이라고 해요. 예, 지방에 의대가 있지만 대학병원이 서울 또는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 근데 최근에는 신지방 3령이라고 하고 지방 6령이라는 표현을 쓰는 분들도 계세요. 뭐냐면 몇 개 대학들이 서울권에 대학병원이 있으면서 선호도가 매우 높아졌고 하는 대학들이 있는데, 그런 대학들이 예를 들면 예, 을지대, 그리고 연세대 미래캠퍼스, 예, 연세대 미래캠퍼스. 보면은 연세대 미래캠퍼스가 예, 연대 원주인데 여기가 같은 급으로 봐야 돼? 최근에는 정시 점수 또는 수시에서의 선호도조차도 거의 비슷하게 이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을지대는 당연히 이제 서울에 있는 병원이 있고요. 그리고 서울에 병원이 있고,
의대를 의전에서 모집을 하다가 작년부터 학부 모집을 하고 있는 대학 하나가 있죠. 예, 건국대 글로컬, 건국대 충주 캠퍼스. 그래서 요 대학들이 그 다음 라인으로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예, 지방 국립대 중에서 선호도가 가장 높은 대학들, 예, 경부전, 경북대, 부산대, 전남대, 그리고 요 다음에 그 지방의 국립대, 그리고 지방 국립대를 제외한 예, 지방 우리가 의대, 이렇게 그룹핑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아까 제가 7문제 틀렸을 때라고 하는 것이 예, 여기 또는 여기가 7문제 틀렸을 때, 그럼 거기에서 3점짜리냐 2점짜리냐 또는 국어나 탐구의 3문제냐, 그러면 그 다음 그룹핑, 그리고 수학이 한 문제라면 예, 수학이 3점짜리라면 여기에서 여기까지, 또는 4점짜리 문제라면 여기까지도 공략을 할 수 있는 형태. 그래서 7문제에서 2문제, 2문제. 그러면 7문제, 5문제 차이인 거예요. 그럼 이 그룹에서 이 메이저, 수도권, 지방 6용, 거점 국립대 중에서 서로 높은데, 그리고 나머지 국립대와 지방 의대라고 했을 때 한 문제 요 차이밖에 거의 없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여러 가지 그 데이터들로 설문을 좀 조사해 본 것이 있고, 또 실제 지원을 시키다 보니까 한 10년 전쯤에는 의대를 갈 수 있는 성적이 되는 학생들이, 정시를 기준으로 얘기했습니다. 의대를 갈 수 있는 성적이 나온 학생이 실제 의대를 쓰겠다라고 하는 학생들이 한 40% 전후 정도였다고, 저는 그 데이터가, 제 개인적인 데이터는 그런 걸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의대 성적이 되는 학생들이 의대를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비율은 예, 거의 80% 전후로 높아진 상황입니다. 다시 말하면 의대 열풍이 불었다. 예, 이런 것은 지표로 나타나요. 한 7, 8년 전까지만 해도, 7년 전, 8년 전까지만 해도 지방 의대에서 펑크가 나는 현상들이 벌어져요. 주변에서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지방의 어느 의대, 어느 치대가 말도 안 되는 성적 애가 붙었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을 겁니다. 예, 그때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점수가 되는데 의대를 꼭 고집하는 학생들의 비율이 상당히 적다 보니까, 어느 쪽으로 몰리다 보니까 어느 쪽에선 펑크가 나는 현상도 벌어집니다. 그러나 최근 5년 전부터는 예, 의전을 포기하고 학부로 넘어온 학교들이 대거 많아지니까 의대 모집 인원이 대폭 늘어났어요. 대폭 늘어나면서 또 의대를 선호하는 학생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펑크 현상이 안 나타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면 두 번째로 많이 나온 질문이, 우리의 내신이 몇 등급인데, 일반고 학생들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종합전형은 상대적으로 비교과의 영향력이 좀 크기 때문에 일반고 내신보다는 좀 더 낮아도 공략할 수 있는, 합격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 가장 많은 학생들이 일반기 평균화 고등학교를 한다면, 우리 애가 일반기 평균화 고등학교인데 어느 정도면은 수시에서 교과 또는 종합전형으로 공략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있는 질문들이 들어와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의대 지원하려면 저는 1.5등급 전후 정도가 한계 노선이다. 1.5등급 전후 정도 한계 노선이다. 예, 주변에서 보면 1.5등급이 좀 넘어갔는데도 예, 의대 낮은 쪽 지방의대에 합격하는 사례들을 좀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경우는 좀 이따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겠지만, 교과 전형에서 내신으로만 줄을 세워놓고, 내신 1단계, 2단계, 1단계 몇 배수 이게 아니라 내신으로만 줄을 세워놓고 여기에 수능 최저 기준을 적용하면 내신으로 쭉 줄 세웠는데 수능 최저가 안 된 애들을 제외하고 나서 합격을 본다면, 예를 들어서 10명 모집에 1등이 있고 100명 지원했다면 100등이 있겠죠. 100등인데 최저를 충족하지 못한 애를 다 지우다 보면은
이성적 아래인 학생들이 합격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1.5등급 전후를 하한 노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메이저 의대 쪽, 수도권 의대라면 어느 정도냐? 교과 전형 또는 종합 전형이라 하더라도 메이저 수도권 의대 같은 경우는 1.3등급 전후 정도를 볼 수가 있다. 1.3등급. 자, 아까 얘기했던 서울대, 연대, 고대, 서울대, 연대, 가톨릭대, 그 다음에 성대, 울산대, 그 다음에 고려대, 한양대, 서울과 경희대, 중앙대, 아주대, 가천대, 인하대, 여대로는 2대, 수도권 대학들. 이라면 1.3 전후 정도라면 가능할 수 있다. 학교별로는 제가 그 수도권의 대학들을 학교별로는 제가 전형을 분석하면서 다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1.5 전후 정도면 가능하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 애를 의대를 보내고 싶다 라고 했으면은 예비 고1 학생들 고1 때부터 그리고 그 2학년 학생들 1학년 때 내신이 부족하면 2학년 때 내신은 결과적으로 내신의 영향이 매우 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좀 드릴게요. 전형에 대해서, 전형 방법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 학부모님도 계시지만 전형 방법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볼게요. 정시는 말 그대로 수능 성적이에요. 수능 성적인데 수능 성적에서 반영 비율이 가장 높은 게 수학이기 때문에 수학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수시에서는 교과 전형, 종합 전형, 논술 전형 이렇게 크게 3개 전형이 있습니다. 근데 논술 전형이야. 논술 성적이니까 그거는 뭐 정시의 수능 성적으로 줄 세우는 거와 같은 정도로 이해하시기 때문에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인데, 교과 전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교과 전형인데, 교과 전형도 2가지 방법이 있어요. 일괄 전형과 단계별 전형. 이렇게 크게 2가지가 나뉩니다. 교과 전형, 말 그대로 내신으로 선발한, 내신 중심으로 선발하는 전형입니다. 교과 전형, 일괄 전형이다. 그러면 교과 성적 100%. 근데 단계별 전형, 이 단계별 전형, 말 그대로 1단계 몇 배수를 선발하는 거죠. 대학마다 뭐 3배수, 5배수, 7배수, 10배수도 있어요. 네, 단계별 1단계에서는 교과로 몇 배수를 선발하고 2단계에서 1단계 성적에다가 플러스 뭐가 들어가나요? 서류가 들어가거나 면접이 들어가는 전형. 이렇게 나뉠 수가 있습니다. 교과 전형인데 서류 평가하고 면접 평가가 있다? 서류 또는 면접 평가가 있다. 정확히는 1단계가 교과 전형이고 전체적으로는 완전한 교과 전형이라 종합 전형의 성격을 띠고 있다. 종합 전형 성격을 띠다. 근데 여기서 요 서류라고 하는 거는 학생부에 있는 비교과를 전체를 다 보는 것이 아니라 학생부 중에서 교과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교과 전형은 교과 이수 단위, 그리고 교과의 과목별의 어떤 성적의 어떤 경향, 그리고 세부 능력 평가. 그러니까 교과 이수 과목, 그리고 교과 성적. 여기서 말하는 교과 성적은 정량적인 게 아니라 정성적 평가. 그리고 또 하나는 세부 능력 평가. 요것을 중심으로 보는 거고, 서류면 여기 면접이라고 하는 것은 MMI라고 하긴 하지만 보통 MMI도 어떤 상황에 대한 간략한 답변을 요구하는 거고, 여기에서 면접은 제출된 서류에 대해서 이 학생이 어느 정도로 충실했느냐, 그런 면접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종합전형보다는 영향력이 적지만 교과 전형에서도 서류 또는 면접이 반영될 수 있다. 그러면 일괄 전형과 단계별 전형이 있을 때 어느 대학이 뭐 교과 전형으로 일괄 전형으로 선발하고 단계별 전형으로 선발한다면 두 대학 중에서 커트라인이 낮은 전형은 어디일까요? 커트라인이 낮은 데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능 최저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냥 교과로만 줄을 세워요. 쭉 줄 세워요. 예, 10명 모집에 100명이 지원했다? 그러면 성적이 10등인 여기서 끝나버립니다. 단계별 전형은 10명 모집에 100명이 지원했는데 1단계가 3배수다. 그럼 1단계 통과가 30등에서 되겠죠. 30등에서. 그러면 수능 최저를 둘 다 적용하지 않는다라면 예, 일괄 전형의 합격자 커트라인이 훨씬 높겠죠. 일반적으로. 그런데 수능 최저를 적용한다. 여기도 수능 최저를 적용하고 여기도 수능 최저를 적용한다라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뭐냐면 단계별 전형에서는 1단계 통과한 얘네들만 대상으로 해서 이 학생들만 대상으로 해서 최저가 안 되는 애들을 빼다 보니까 요 30등 안에서 최종 합격자가 나오겠죠. 근데 일괄 전형은 지원한 애들을 다 줄 세워요. 그리고 최저가 안 된 애들을 지어다면 예, 30등이 넘어가는 학생들 중에서 100명이 지원했다면 30 넘어간 여기 학생까지를 대상으로 해서 최종 합격자가 나오기 때문에 일괄 전형과 단계별 전형에서 수능이 없다라면은 커트라인은 여기가 더 높을 겁니다. 근데 일괄과 단계별에서 수능을 적용한다라면 예, 여기가 더 높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과 전형에서 전형 방법이 일괄이냐 단계별이냐 그리고 전형이건 단계별 전형은 수능 최저를 적용하느냐 적용하지 않느냐. 근데 적용하지 않는 경우일 때 커트라인이 많이 높아지겠죠. 커트라인이. 근데 교과 전형은 예, 수능 최저를 적용하는 전형들이 예, 더 많습니다. 그리고 교과 전형이 아니라 종합 전형이다. 종합 전형이라고 하면 전형 방법에 대해서 똑같습니다. 일괄과 단계별. 근데 반영하는 게 교과가 아니라 서류 100이거나 1단계에서 서류 100, 그리고 서류 면접. 예, 근데 여기에서 종합 전형에서 여기 서류 100이죠? 서류 100인데 서류 100으로만 끝난 학교가 있어요. 예, 면접 이런 거 없이. 근데 대부분 종합 전형에서는 일괄 전형이라 하더라도 예, 면접이 포함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종합 전형에서 단계별 전형이라면 1단계 서류, 2단계에서 반드시 뭐가 들어가는 거죠? 예, 면접이 들어간다. 그래서 종합 전형일 때 면접의 영향력이 매우 크다. 예, 일부 대학들은 면접이 보통의 대학들이 면접이 10분에서 15분 정도로 일반 학과들 면접 시간과 거의 비슷한데 일부 대학들은 면접 시간이 30분에서 1시간까지. 그러니까 면접 고사장이 한 개가 아니라 보통 3개에서 많게는 5개 이상까지도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전형에서는 면접의 영향력이 매우 크다. 종합전형이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종합전형을 아직도 많은 분들이 입학사정관 전형하고 혼동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 2015학년도 이전에는 입학사정관 전형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뭐였냐? 학생부, 그리고 학생부에 기록되지 않은 자기가 밖의 활동들, 그리고 밖의 활동들, 그러니까 학교 밖의 활동들도 학생부에 포함시킬 수가 있었고요. 근데 2015학년도 이후로는, 종합전형이 된 이후로는 학교 밖의 활동들을 예, 배제라고 평가에 반영하지 않고 학교 밖의 활동들은 학생부에 기록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5학년도 전후로 입사관과 종합전형은 바뀐 겁니다. 그럼 종합전형으로 바뀌었을 때 학교 밖의 활동들 빼니까 학교 안의 활동들만 들어가요. 학교 안의 활동들만. 그러면 학교 안의 활동들만 들어가고 종합전형에서 강조하는 얘기는 뭐냐? 모든 대학들이 학교생활 충실자입니다. 학교생활 충실자. 예. 그러면 지금 드린 얘기를 간단하게 좀 다시
요약을 해보면은 종합전형 어떤 학생들을 선발한다? 예, 학교생활 충실자다. 종합전형 어떤 학생들을 선발한다? 학교생활 충실한 학생들을 선발한다. 그러니까 입사관과 종합전형이 바뀌어진 것 중에 가장 큰 게 이거거든요. 그러면 학생부, 학교생활기록부, 교과, 비교과 중에 어느 게 강조될까요? 당연히 교과 성적이 매우 중요해졌다. 매우 중요해졌다. 왜 그럴까요? 학교 갔을 때 제일 많은 시간이 투자되는, 제일 많은 시간에 참여하는 시간이 수업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에 대해서 평가한 것이 중간고사, 기말고사, 교과 성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을까요?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중간, 기말고사에 보는 거 말고 수행평가가 있죠. 수행평가 30%? 그러면 수행평가 내용들이 어디에 기록되나요? 예, 세부 능력 및 특기상 세특에 기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세특이 매우 중요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비교과 영향력 중에서 많이 작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예, 자기가 어떤 과목에 대한 높은 성적을 올렸어요. 그리고 거기에 수행평가에서 보고서를 내거나 발표를 하거나 토론했을 때 자료 준비를 한다. 예, 그러니까 독서라는 부분들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다른 것들도 다 중요했지만 학교생활 충실자를 선발하는 종합전형에서 교과, 세특, 독서. 교과, 세특, 독서. 그런데 2024학년도부터 학생부에 있는 항목들 중에 반영되지 않는 항목들이 많이 있죠.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예, 자율동아리 빠집니다. 독서가 빠집니다. 그럼 2024학년도부터 이 독서가 평가 항목에서 빠진다. 그럼 독서를 안 해도 되느냐? 이게 아니죠. 뭐냐면 이전에는 독서 활동에 기록된 책 제목과 저자가 나열되어 있다라면 지금은 그 항목이 반영되지 않으니까 여기에 기록된 그 독서들이 세특을 할 때 참고 자료로 활용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 기록을 해야 되고, 그리고 예, 동아리 활동이나 자율동아리 말고 그냥 동아리 활동이나 진로 활동이나 어떤 그 자율활동에서 학교 행사에서의 강연이나 이런 것을 들으면서 자기는 이 독서하고 맞물려서, 그러니까 창체활동일 때 창의적 체험활동에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죠. 거기에 어떤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진로 활동에서 자기가 참고한 것들을 여기다 기록을 해줘야겠죠. 그러니까 학생부에 있는 독서 활동에 기록된 독서는 반영이 되지 않아도, 여기 기록된 독서는 반영되지 않아도 이 독서들이 세특이라든지 창체활동 항목이라든지 아니면 어디에요? 선생님들이 쓰시는 예, 종합의견란에도 이렇게 기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때 기입된 것들은 이때보다 영향력이 더 커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거는 예,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질문이었던 게 수능에서 몇 개까지 틀면 의대를 지원할 수 있을까요? 합격할 수 있을까요? 수시에서는 내신이 어느 정도까지는 예, 지원을 고려할 수 있을까요? 실제 합격이 나올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부분과 교과전형과 종합전형에서 전형 방법, 일괄과 종합, 수능 체제를 적용하느냐, 적용하지 않느냐. 그리고 종합전형에서 비교과라고 하는 부분에서 교과의 중요성, 세특의 중요성. 그리고 독서 항목이 24학년도부터 빠지지만 그것이 세특이나 창체 종합에 반영이 될 수 있게 기록을 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좀 지금까지 개괄적으로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예, 정리를 한번 세부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년 목차인데 전형별 특징, 그 다음에 의예과 전형별 선발 현황, 그리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의예과 수시 분석, 정시 분석. 그리고 또 하나는 예, 고3 학생들 또는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들, 이제 재수생, N수생 학생들이 충분한 실력을 갖췄는데도 불구하고, 그 성적을 내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입시 결과를 내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드릴 얘기는 학생들이 충분한 역량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대 입시에 실패하는 이유를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해서 이번 설명회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형별 특징을 한번 볼게요. 수시 전형은 교과, 종합, 논술 전형이 있다. 그리고 수능 전형은 정시 전형은 수능 전형인데 이렇게 크게 전형이 있습니다. 이전 전형들 수시 전형 얘기할 때는 교과, 종합, 논술, 특기자. 특기자 빠졌죠. 예, 지금 특기자 전형으로 남아 있는 것들은 예체능 계열 쪽에 실기가 포함되어 있는 전형들이 이제 특기자 전형이라고 했기 때문에 의학계에서 제가 빼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걸 간단하게 제가 그 표로 정리를 했는데 정시 전형에서는 수능 중심 전형에서 수도권 선발 인원이 24학년부터 늡니다. 그리고 서울대 및 고려대에서 서울대와 고려대가 정시에서 교과 우수 전형을 선발합니다. 그러니까 정시 전형은 수능 성적이다 그랬는데 정시 전형에서도 서울대를 시작으로 해서 고려대 해갖고 정시에서 수능 성적 플러스 교과 성적 정성적 평가로요 반영되는 게 있다. 그리고 서울대 투과목 의무가 폐지된다. 그러니까 서울대 직윤 쓰려고 했던 학생들이 수능에서 투과목을 응시했어야 되는 부담감이 이제 없어지는 거죠. 원 과목이 가능하다. 정시에서도 마찬가지고 한양대가 정시에서 투과목에 대한 가산점을 폐지했다. 투과목을 선택해서 응시하는 학생들의 숫자는 급격하게 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논술 전형. 24학년부터 울산대 의대가 논술 전형을 폐지했습니다. 일부 선발대학에 변화가 좀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선발 인원 큰 변화가 없습니다. 큰 변화가 없다는 얘기는 논술 전형으로 선발한 인원들이 학교도 줄고 모집한 인원수도 준다. 그리고 교과 전형에서는 대학별 환산 등급이 중요하다. 무슨 얘기냐면 대학에서 우리가 이제 보통 몇 등급이면 어느 대학 갔어. 근데 대략적으로 단위수 곱하기 등급 해서 평균 등급을 냅니다. 근데 평균 등급이 같은데 어느 애는 붙고 어느 애는 떨어졌다. 그거는 대학별 환산 등급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1등급을 몇 점, 2등급을 몇 점 해갖고 그 대학에 해당되는 수시에서의 교과 환산 점수를 정확히 계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이제 의대관에서 1월부터 의대관에서 이제 그 메이저 의대관 우리가 의대 센터를 만들었을 때 그 등록을 하시게 되면 저하고 1년간 진행을 할 때 학생분은 제가 이 부분은 계산을 해드리고 거기에 대한 타당성도 검토를 해드릴 겁니다. 교과 영역 매우 중요하고요. 종합 전형에서는 평가 미반영 항목 독서가 빠지긴 하지만 그것은 다른 항목에 독서를 많이 집어넣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2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 내년 2월까지가 학생부 기록 기간입니다. 보통 학교들은 1월 달에 학생부 비교과 항목 그 마무리를 짓긴 하지만 내년 2월까지 기록 가능하니까 그 부분들이 정리가 안 된 학생들은 저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그 부분들을 보완해 나가면 될 것 같고요. 교과 성적과 세특 비중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진로 연계 교과 선택이 중요하다. 진로 연계 교과는 서울대 같은 경우는 과별로 어느 과목들을 수강하는 걸 수업을 듣는 거를 권장하는 표가 있습니다. 그거를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과, 종합, 논술, 정시 전형들이 있습니다. 교과, 종합, 논술, 정시 전형들이 있는데 모집 인원들을 한번 볼게요. 모집 인원을 보는데 모집 인원을 전국에 지금 39개 의대가 있습니다. 실은 의대는 40개가 있어요. 근데 40개가 있는데 그 40개 중에서 39개 의대가 학부 모집을 합니다. 그러니까 고3 학생들이 바로 의대를 갈 수 있는. 그러면 40개 의대 중에서 39개 의대가 학부 모집을 해요. 그러면 나머지 1개 의대, 차이과 의대는 학부 모집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의학 전문 대학원만 모집을 해요. 의학 전문 대학원이라면 대학을 학부 4년을 마치고 전문 대학원 4년을 다니는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39개 의대 모집 인원을 보면 총 인원이 3,000명이에요. 3,000명 정도. 그 중에 인원수를 보면은 정시가 약 3분의 1 정도, 그리고 교과가 3분의 1이 좀 안 되는 정도죠. 그 종합 전형이 거의 비슷한 형태로 갑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지역 인재 전형을 30% 이상으로 확대라. 그럼 지역 인재 전형은 뭐냐? 지역 인재 전형은 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수도권을 제외한 대학들이 그 지역의 고등학교 출신자들만 선발하는 전형입니다. 그러니까 수도권 학생들은 지역 인재를 지원할 수가 없어요. 수도권 고등학교 출신자 학생들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고등학생들 또는 수험생들은 지역 인재 전형을 제외한 39개 의대, 그럼 모집 인원이 3분의 1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지역 인재 전형을 30% 정도 선발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역 인재를 제외하면은 수도권 학생들한테는 의대 선발 인원은 2,000명 정도다. 그리고 2,000명 중에 수도권은 교과 전형, 메이저하고 수도권은 교과 전형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2,000명 중에서 330명 정도. 그러니까 전체 3,000명 중에서 교과 전형이 900명 정도인데 30%가 빠졌는데 여기는 3분의 2, 거의 60% 이상이 빠진 거죠. 그러니까 수도권 의대보다 지방의 비수도권 의대들이 교과 전형으로 많이 선발을 한다. 근데 3,000명 중에 전국적으로는 39개 의대는 847명인데 2,000명 중에 636명. 다시 얘기하면 수도권 의대는 종합전형 선발 인원이 많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논술 전형. 39개 의대나 지역 인재를 뺀 인원수나 거의 차이가 없죠. 다시 말하면 지방에서도 비수도권에서도 의대 논술로 선발하긴 하지만 학교가 거의 없다. 울산대도 제외됐고, 그리고 경북대라든지 이런 학교들, 연세대학 미래 캠퍼스라든지 거기서 의대 논술을 보지만 나머지는 대부분 수도권 의대가 논술을 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메이저 수도권은 그럼 상대적으로 이게 정리가 되겠죠? 3,000명 중에서 메이저 의대로 하면, 2,000명에서 메이저 의대로 한다면, 지역 인재 전형을 뺀 학생들 하면 1,000명 정도. 그 중에 교과 78명, 종합이 차지하는 비율이 거의 반은 안 돼서 40% 가까이 되고, 정시가 40% 정도입니다. 논술 매우 적습니다. 논술로 선발하는 거는 매우, 선발되는 학생들은 매우 어렵다. 매우 어렵다. 그래서 논술 전형으로 승부를 보겠다라고 하는 것은 좀 위험한 전략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메이저 또는 수도권 의대 현황은 아까 말씀드린 서울대, 연대, 가톨대, 성균관대, 울산대를 메이저 의대로 보고 고대, 한양대, 중앙대, 경희대, 이대, 인하대, 아주대, 가천대 여기까지 해서 13개 대학을 우리가 수도권 메이저 의대라고 할 수 있고요. 종합전형 중에서 울산대 지역인재 전형 15명 모집을 합니다. 종합전형으로 선발하기도 하고 지역인재로 선발하고, 지역인재는 수도권의 고교 출신자들은 지원할 수가 없는 상황,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교별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서울대학교 전형을 구분을 하고 거기서 좀 특징적인 변화 사항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상황이냐? 서울대는 수시 전형에서는 종합전형으로 지역균형과 일반전형으로 선발합니다. 지역균형 학교에서 학교별로 2명 추천이 가능합니다. 2명 추천이 가능하다 보니까 문이과 통합을 해서 선발하다 보니까 문과 학생들보다는 이과 학생들이 추천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과 학생들의 추천 비율이 높은 편이다. 서울대 의대 지역균형으로 39명을 모집을 하고 최근 3년간의 입시 컷 70% 컷 평균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최저 조건은 국어, 수학, 영어, 과학 2개 평균에서 3개 합 7등급. 근데 투과목은 없어졌다고 얘기했죠. 투과목은 필수로 응시하는 건 없어졌는데 조건이 하나 들어갔어요. 뭐냐? 물원물투, 화원, 화투 중에서 한 과목은 응시를 해야 됩니다. 그럼 투과목에 대한 부담이 있으니까 물원이나 화원을 하겠죠? 근데 물원과 화원에서
화원의 물원의 응시자 수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화원 쪽으로 몰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 왜 그러냐면요. 탐구에서 응시자 숫자가 매우 적다라면 예, 좀만 쉬웠을 때 1등급 비율이 4%를 넘는 게 아니라 11%까지 넘어가 버려요. 만점자가. 그러면 응시자 숫자가 적어서 시험이 좀 쉽게 나왔어요. 근데 만점 맞은 학생들의 비율이 11%를 넘어가면 만점 맞은 학생은 1등급이 돼요. 그럼 2점짜리로 하나 틀린 학생은 13% 상위적 13%를 넘어가죠? 그러면 하나 틀린 학생은 11%까지가 2등급인데 하나 틀렸는데 상위 누적이 11% 아래예요. 13%예요. 예를 들면 그러면 하나 틀렸는데 3등급. 매우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투과목은 응시자 숫자 매우 적고요. 부담도 있고 그러니까 선택을 잘 안 할 테고 물원의 응시자 숫자가 원과목 중에 가장 적은 편이라 물원보다는 화원 쪽으로 몰릴 경향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종합전형에서 일반 전형이 있습니다. 일반 전형인데 1단계 서류 100 그리고 서류 100 마찬가지로 지역균형도 1단계 서류로 이제 3배수를 뽑고 그 다음에 2단계가 서류 70 면접 30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종합전형에서 50명을 모집하는데 1.42, 1.4, 1.2 평균 70% 컷 합격자들의 평균 70% 컷인데 1.2, 1.4, 1.42 이거 내신이 너무 낮은 거 아니야? 이거는 좀 동의를 해요. 여기는 동의를 하는데 여기는 합격자 내신이 너무 낮은 거 아니야?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종합전형이죠. 서울대 종합전형에서 학업 성취도에 관련된 내용 중에 내신 1등급과 2등급의 학생들은 같은 정도의 학업 성취도를 갖고 있다라고 평가한다. 예, 다른 학교는 아닌데 서울대는 서류평가에 학업 성취도 종합전형에서 학업 성취도를 봤을 때 등급으로 1등급과 2등급을 같이 봅니다. 그러니까 합격자들의 평균이 1등급 중간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부 고등학교들 중에서는 내신이 1.5등급 정도 되는 학생이에요. 그러면 교과가 대부분 1등급 또는 2등급이겠죠. 1등급 또는 2등급인데 이 학생이 1.5등급 정도 되면 전체 내신 1.5등급 평균 등급이 라고 한다면 교과를 중심으로 해서 추천을 하다 보니까 학교장 추천 지역균형 대상자 2명은 들지 않아요. 들지 않는데 불구하고 또는 든 학생들인데 추천에 들었지만 이전에는 투과목에 대한 필수 응시의 부담으로 그 학생들이 종합전형 중에 일반전형에 지원을 하는 경우에요. 그 학생들 중에서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1.5 전후 정도 되는 학생들이 합격 사례들, 1단계 통과 최종 합격 사례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그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 지역균형에서의 합격자 수 거의 대부분이에요. 여기는 일반계 고등학교가. 근데 일반전형에서 일반계 고등학교 합격자들 수 요거는 서울대학교에서는 수시 전형의 합격자들에 대한 정리, 분석 자료, 정시 전형의 합격자들의 분석 자료가 홈페이지에 떠 있어요. 그걸 한번 직접 보세요. 보시면은 일반계 고등학교 합격자들 수가 반을 넘지 않지만 30에서 40% 정도는 합격을 되니까 매우 높은 편이고 겁을 먹지 않고 지원을 한번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요걸 한번 볼게요. 전공 연계 교과 이수 과목, 생원, 생투, 미적, 확통, 기하. 여기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나 수능에서 미적할 건데 진로 선택에서 미적 기하 진로 선택에서 서울대는 전공 연계로 미적 기하 그러니까 반드시 수강을 하는 게 맞습니다. 이수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지역균형 면접 또는 일반 전형 면접의 MMI 면접. 지역균형에서 MMI 면접은 시간이 작기 때문에 이거는 다른 학과 종합전형 다른 학과 의대가 아닌 의학계열이 아닌 다른 학과의 지역균형 면접 대비하고 크게 차이는 없는데 일반 전형의 면접은 영어 제시문이 활용될 수가 있고 시간이 상당히 깁니다.
여러 개의 면접 교실을 들어가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건 대비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연세대학교 보겠습니다. 연세대 학교장 추천 전형.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학교장 추천 전형에서 교과 전형으로 분류가 되지만, 예, 교과로 1단계 통과, 그 다음에 OBS 통과, 그 다음에 면접 들어가니까 예, 순수한 교과 전형이라고 볼 수는 없다. 예, 보면은, 예, 2020학년도 평균 1.0, 1.03, 70컷이 수능 최저가 없어요. 이거는 졸업생들은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교과라고 하더라도 예, 여기서 주의할 게 있습니다. 뭐냐면 다른 학교들은 교과 전형일 때 평균 등급을 대부분 활용합니다. 그런데 연세대학교는 주요 교과를 반영하고 주요 교과 아닌 과목들은 9등급이거나 C인 경우에만 감점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요 교과 위주로 볼 때 주요 교과를 반영하는데 주요 교과를 어떻게 반영하느냐? 크게 설명을 드리면 주요 교과의 평균 등급으로 50%를 반영하고 예, 그 과목들의 원점수 평균 표준 편차를 활용한 Z점수를 50% 반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신이 1.0이라 하더라도 그거로 50%가 들어가요. 그리고 과목들은 Z점수라고 하는 것은 예, 내 점수에서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누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평균을 중심으로 내가 얼마나 많이 점수를 받느냐. 네, 어떤 학생이 100점을 맞았어요. 100점 맞는데 평균이 70점인 과목에서 100점을 맞은 학생이 있고 예, 어떤 학생은 100점을 맞았는데 평균이 50인 과목에서 100점을 맞았어요. 그러면 평균 50일 때 100점 맞은 학생과 70일 때 100점 맞은 학생을 똑같이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점수에서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눈다. 예, 요거는 좀 더 수학적인 계산이 있기 때문에 그냥 이 Z점수라고 하는 것은 평균으로부터 얼마만큼 많은 점수를 받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이 Z점수가 좀 상대적으로 낮게 나와요. 그러니까 일반계 고등학교라고 하더라도 예,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간 학교, 많이 지원해서 있는 학교과 우수한 학생이 상대적으로 적게 지원해서 간 학교는 Z점수가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간 학교 같은 경우는 Z점수가 등급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오고 예, 상대적으로 우수한 학생이 적게 갔을 때 그런 경우는 등급에 비해서 Z점수가 좀 낮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단지 연세대를 지원할 때는 교과 전형이라도 등급만 보는 게 아니라 Z점수까지 같이 환산을 해서 봐야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종합전형 중에 활동 우수형 이거는 졸업자도 지원할 수 있고 수능 최저가 적용이 됩니다. 국수과 중에서 1등급 2개하고 영어 3등급. 예, 상대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세계합 5등급이겠죠. 그러니까 의학계열 중에서는 수능 최저 조건이 좀 낮은 편입니다. 의학계열은 일반적인 경우라고 본다면 보통의 경우가 세계합 4등급이 일반적인 경우고 세계합 5, 심지어 세계합 6도 있지만 그거보다 또 높은 쪽이 세계합4보다 높은 게 세계합 3, 1등급 3개. 그보다 더 높은 경우는 4개합 5, 그럼 1등급 3개, 2등급 하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23학년도 현재 고3 학생들의 활동 우수형 예, 23학년도 현재 고3 학생의 활동 1단계 합격자 발표가 났습니다. 연세대 의대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내신은 대략 1.1 안쪽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치대가 1.2 초반 정도까지 그 합격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좀 더 구체적인 거는 서류에서 비교과 영향도 상당히 많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요. 그거는 그 서류 검토가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 가톨릭대학교 지역균형 전형이 있고요. 여기가 교과 전형입니다. 교과 전형인데 일괄 전형이에요. 인적성 면접이 실시가 되지만 교과로만 줄을 세우고 최저가 매우 높습니다. 국어, 수학, 영어, 과학 해서 4개 하고. 그래서 내신이 쭉 줄 세운 다음에 최저 안 된 애들 다 뺀다.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선호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합격자들 평균은 작년 고3부터 선발했어요. 1.02등급이 합격자 평균인데 지금 사례에 따라서 사례는 평균이기 때문에 추가 합격으로 빠져나가고 해서 1.1등급 정도까지도 한번 지원을 해보는 건 맞다고 보겠습니다. 학교장 추천 전형, 학교에서 추천을 받는 학생들이에요. 이거는 학교장 추천 전형이고 종합 전형이니까 서울대 지역 균형과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고요. 합격자 평균은 1.1, 1.26, 1.18. 여기는 일반계 고등학교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비평균화 지역이라든지 자사고 학생들도 지원을 하다 보니까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는 1.1 안쪽 여기하고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특목 자사고 학생들은 1.2등급 중반, 중후반까지도 지원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고 세계합 4등급으로 보통의 난이도를 보고 있습니다. 보통의 그 수능 최저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성균관대학교 종합전형 서류 면접 전형이에요. 서류 전형으로 5배에서 선발하고 거기다 면접 30%,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수능 최저가 없다는 얘기는 영재고 또는 과고, 영재고 학생들은 의대 지원을 지금 제한하고 있지만 과고 학생들, 그리고 전국 자사고 학생들, 이 학생들의 비교과가 매우 뛰어난 학생들이 지원하는 경향이 있고 이제 일반고 학생들 같은 경우는 자사고 이 학생들 비평균화 지역이나 특목고 학생들 내신까지 포함되는 거기 때문에 아까 좀 전에 가톨릭대학교 학교 추천 전형과 비슷한 정도의 70% 컷 내신을 좀 적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거고 논술로 5명 선발합니다. 성대 논술 5명. 작년 고3까지 선발 안 하다 올해 고3부터 5명 선발하는데 논술 5명. 경쟁률 엄청납니다. 몇백 대 1은 그냥 나오겠죠. 왜? 100대 1만 해도 500명 지원, 1000명 지원, 200대 1. 이렇게 나오고 실력이 좋다 해서 반드시 붙는다고 보장할 수 있는 거 아니기 때문에 논술 전형으로만 전략을 짜는 건 매우 위험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울산대학교 종합전형으로 14명을 선발하고 그리고 지역인재 종합으로 15명을 선발한다. 지역인재 종합 또는 종합전형 일반계 고등학교보다는 특목고 학생들의 합격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앞에 성균관대학교나 울산대학교 같은 경우 종합전형에서는 일반고 학생들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으로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고려대학교 교과전형 학교 추천 전형이 있습니다. 교과 80%와 서류 20%. 이 서류 20%가 정성적 평가인데 요것에 의해서 약간의 내신 성적이 뒤바뀌는 경우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톨릭대학교 학교 추천 전형과 비슷하게 일괄 전형이고 내기하본데 가톨릭대학교 학교 추천 전형은 내기하보지만 탐구는 절사거든요. 근데 고대는 탐구가 그냥 평균입니다. 그럼 절사와 평균의 차이는 뭐냐? 가톨릭대학교 같은 경우는 절사라는 얘기는 두 과목이 1등급, 2등급이면 평균이 얼마죠? 1.5죠. 1.5 소수점 아래를 빼니까 1등급이 돼요. 근데 고려대 같은 경우는 1등급, 2등급, 1.5죠? 그러면 반올림해서 2등급이 됩니다. 고대가 더 최저 조건이 높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종합전형으로 학업우수형과 계열적합형이 있어갖고 학업우수형 29명, 계열적합형 15명, 계열적합형 최저가 없습니다. 일반계보다 특목고 학생들의 지원이 많고 합격자도 많은 편이고 여기는 일반고 학생들의 합격자가 많은 편이다. 근데 중복 합격의 사례도 꽤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면은 요 학교 추천과 학업 우수형은 동시 지원이 불가합니다. 동시 지원이 불가하지만 계열적합은 가능합니다. 추천 전형 계열적합, 학업 우수 계열적합 이렇게 지원이 가능하니까 여기에 중복 합격도 가능할 수 있는 상황들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중복 합격도 나올 수도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한양대 의대. 한양대 의대는 전형이 매년 보시면은 좀 다른 학교하고 그 경향이 약간 다른 걸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학생부 종합 전형인데 전형 방법 일괄이긴 해요. 학생부 종합평가. 그래서 서류평가 100. 아무것도 없어요. 나머지는. 서류평가 100. 끝. 면접도 없습니다. 수능 최저도 없어요. 근데 좀 특이한 거는 좀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0학년도
평균 1.0. 21학년도, 22학년도 1.70, 1.85. 뭔가 좀 이상하죠? 예. 교과를 매우 중요히 봤다. 근데 여기는 교과보다 비교과 영역이 매우 커졌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일반계 평균화 고등학교 학생들 합격자가 많다. 여기는 특목 자사고 학생들 합격자들이 매우 많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중앙대학교 종합전형이 CAU 융합형, CAU 탐구형. 다시 하면 기존의 다빈치형이 융합인재, 탐구형이 탐구형 인재. 이렇게 바뀌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예, 융합형 1.6, 2.0, 1.7, 1.7, 2.2, 1.7. 예, 종합전형인데 다빈치형, 탐구형. 예, 이름 바뀐 것이 융합인재, 탐구형 인재. 예, 교과 성적만으로 보면은 구별이 잘 안 되죠. 중복 지원이 가능하고요. 지금 이전에는 다빈치형 전형이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합격이 많고 여기는 특목 자사고 비율이 많았는데 중복 합격의 비율이 많아진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여기는 일반계 고등학교하고 특목고 학생들의 비율은 크게 뭐 이렇게 어떤 특징이 확 나타나지 않는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일반계 출신 고등학교는 융합형 쪽으로, 그 다음에 특목 자사고는 탐구형 쪽으로 좀 더 유리한 형태가 나오고, 여기선 그 고려대 보면은 펜타곤 평가라고 하고 오각형 형태로 해서 5개의 항목에 대한 평가를 하고 거기에 나온 그래프 형태를 보시면은 서류 평가에 대한 이해도가 좀 더 깊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경희대 의대, 예, 경희대 지역균형, 예, 교과 전형으로 새로 선발을 합니다. 18명 선발하고 수능 체제가 있는데, 올해 현재 고3부터 선발합니다. 아직 입시 결과 나오지 않았는데, 예상을 하기로는 가톨릭대 지역균형, 고려대 학교 추천 전형과 비슷한 정도로 1.3 안쪽으로 형성이 되지 않을까. 1.3 안쪽으로. 그러니까 1.3 정도까지는 지원을 하되 합격 안정권까지 되려면은 1.1대 정도에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오네상스 종합전형입니다. 작년에는 수능 체제가 있었는데 올해 수능 체제 다시 없앴습니다. 수능 체제가 없었다, 계속 없었고, 그러다 이때 수능 체제가 생겼다가 다시 없어진 사례입니다. 예. 지금 네오네상스 전형, 예, 여기 소문들이 좀 있었어요. 경희대학교 네오네상스 전형은 일반고 출신 합격자들의 선발이 거의 없거나 아주 드물다라는 소문들이 있었는데, 실제 저도 입시를 오랫동안 하다 보니, 의학교 입시를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실제 일반계 출신 합격자들이 1단계 통과 사례가 극히 드물었어요. 근데 최근 3년 전부터 보면은 그 비율이 급격하게 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렇게 이해하시겠죠? 종합전형에서 경희대 네오네상스는 비교과 위주로 비교과 중심으로 선발을 많이 했다라면 지금은 서류에 대한 영향력이 많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논술 전형은 15명 모집을 합니다. 이화여대 서류 100. 야, 여기도 한양대학 같은 형태로 서류 100 나머지가 없습니다. 근데 수능 최저가 높아요. 높은데 국수 0과 고대 2개 평균 반올리고 가톨대 2개 평균 절사. 여기는 탐구를 하나 반영한다. 그러니까 4개가 모인 학교가 고대, 가톨릭대, 예, 이대. 근데 약간씩의 탐구 반영에서 차이가 좀 있다. 그렇게 하고 지금 특목 자사고 학생들, 과거 영재고 학생들은 수능 준비를 안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능 최저 때문에 지원이 약간 부담스러운 상황이 있고, 그렇게 하고 이대도 보면은 예전에 경희대처럼, 그다음에 성대, 울산대처럼 특목 자사고 학생들의 비율이 높은 편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주대학교와 에이스 전형과 논술 전형 20명, 10명. 최저 조건은 4기 합6, 3기 합 3. 예. 아주대 에이스 전형, 예, 종합 전형입니다. 종합 전형이고, 여기도 말 그대로 종합 전형인데 일반고보다는 특목 자사고 학생들의 합격 비율이 높은 편이다.
그러니까 비교과의 영향이 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논술에서는 수리 논술과 과학 논술을 보는데 과학 논술은 생명과학 지정입니다. 예, 물화생지 중에 선택이 아니라 생명과 지정이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인하대, 인합 일회인저 전형, 예, 그 서류 3배수, 그 다음에 면접 이렇게 되고 종합 전형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8, 1.3, 1.4. 예, 교과의 영향이 좀 더 커지고 있다. 논술로 8명을 모집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수리 논술만, 논술용은 수리 논술만 봅니다. 예, 그리고 가천대 학생부 수자전 교과. 예,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1.1, 70% 컷이 1.1, 1.0, 1.1. 최초 합격자는 1.0입니다. 항상. 1.0 중에서 1단계가, 최초 합격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동점자 처리 기준이, 작년 같은 경우는 영어에 대한 Z값 점수. 그래서 1.0이 최초 합격자인데, 추가 합격이 되면서 1.1 아래까지도 합격 사례가 나오는 거고, 그 가천의 약학 전형, 종합 전형은 비교과 위주로 선발이 되는데 일반고 학생들도 내신이 아주 우수하다면 공략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의대 정시 분석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제가 의대, 서울대, 연대, 가톨릭대, 성대, 울산대 다른 걸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 정시에서 수학의 반영 비율이 40, 40, 33.3. 그 다음에 40, 35, 30. 다른 학교들도 볼게요. 고대 37.5, 교과 수도 30.5. 고대가 이제 교과 반영이 있습니다. 한양대 35, 중앙대 40, 경희대 35. 이화여대 30, 30. 그리고 아주대 40, 30, 30. 반영 비율이 수학이 매우 높다. 그러니까 수학의 중요성.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학생들, 그러니까 예비 고3 되는 학생들은 이번 겨울방학 때 내가 어느 부분에 공략해서 준비를 한다. 라고 했을 때 수능에 대한 어느 과목에 중시한다. 예, 1순위는 수학을 잡는 게 좋습니다. 2순위를 반영 비율이 높은 국어로 잡는 부모님이나 학생들이 있는데 2순위는 저는 과학을 잡아야 된다고 봅니다. 과학이 생각보다 양이 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겨울방학 때 한 번 정도 정리를 하지 않으면 1월, 2월, 고3 올라가기 전에 1월, 2월 정리하지 않는다면 국어, 수학 잡았는데 과학 잡다가 3학년 1학기 때 과학 잡다가 국어나 수학이 하락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겨울방학 때 저는 3월 되기 전까지 1월, 2월까지는 3학년 올라가기 1월, 2월 전까지는 예비고3 학생들은 수학 1순위, 과학 2순위, 국어 3순위. 근데 3학년 올라서 3월부터라면 수학 1순위, 국어 2순위, 수학 3순위의 어떤 학습 비중을 저는 고려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정시 입결은 좀 보면은 보겠습니다. 상위 누적으로 했을 때 뭐 국어, 수학, 탐구 두 과목의 표준 점수로 해서 그 학생들의 점수를 총점을 쭉 줄 세웠을 때 상위 누적이 서울대 같은 0.04, 연세대 0.04, 0.08, 0.11 이렇게 해서 메이저 의대 같으면 0.1대 정도의 상위 누적을 가져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수도권 의대라고 하더라도 0.2 후반, 그러니까 0.3까지는 지원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보다 보면은 좀 특이한 사례들이 좀 보일 거예요. 아마 여기 보면은 어느 사례 같은 경우는 지금 울산대 같은 경우가 상위 누적 0.29에서 끊어졌는데 21학년대는 0.14, 0.10. 그럼 다시 말하면 요때 펑크가 좀 났던 거죠. 예, 대표적으로 성대, 울산대 선호도 높아요. 근데 성대, 울산대 선호도 높다 보니까 서로 눈치를 보다가 고대로 빠져요. 그럼 고대가 오히려 이렇게 더 높을 수도 있다. 예, 2020학년도는 성대, 울산대 둘 다 눈치 보다가 고대로 빠져버리고 고대가 제일 높아지는 현상. 근데 이때는 서로 눈치 보다가 이쪽으로 몰려버려갖고
고대가 펑크나는 이런 현상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시는 예년의 입시 결과, 올해 지원자들의 지원 흐름에 따라서 살아있는 생물체도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어느 학교가 무조건 높다, 무조건 낮다 이것은 없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설명회 중에 마지막 얘기를 좀 정리하겠습니다. 의대 입시에서 실패하는 이유.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수시에서 가장 실패하는 비율한 건 교과 챙겼어, 비교과 챙겼어. 근데 수능 준비를 안 했어. 그러니까 내신 좋은 학생들이 고3 때 진학을 못하고 재수하면서 수능 올려갖고 교과, 비교과로 합격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좋아요. 교과, 비교과 준비했어요? 수능도 준비했어. 근데 수능에서 영어가 일반적으로 쉽다 보니까 영어를 소홀히 하다 보니까 영어에서 등급을 못 맞춰갖고 수능 최저가 안 되는 경우. 그러니까 영어를 우리가 소홀히 하면 안 되겠다. 그리고 수시에서 교과 종합이라 하더라도 수능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정시는 그냥 말 그대로 수능 성적이잖아요. 근데 수능 준비를 충분히 했다. 충분히 했는데, 예, 정시에서 가지 못하는 경우는 학습에서 수능, 과목별 불균형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국어 100점 맞은 적 있고 수학 100점 맞은 적 있고 탐구를 다 50점 맞은 적이 있다. 근데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동시에 맞은 경우는 거의 드물어요. 국어 잘 안 나왔다? 다음에 국어 잘해서 국어를 올렸어요. 수학이 떨어져요. 수학 올렸어요. 탐구가 떨어져요. 탐구 올렸어요. 국어 떨어져요. 학습에서 과목별 균형 있는 학습이 안 됐을 때 수능 성적에서 고득점이 어려운 거였기 때문에 과목별 균형적인 수업. 그러니까 저희가 메이저 의대관을 만들어서 학생들을 계속 컨트롤하고 관리할 때 학습에 대한 균형적인 배분에 대한 것을 코칭에 들어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수학의 중요성. 예, 수학에서 제가 오늘 설명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정시에서 수학이 2문제 틀린 것까지 한계다. 3문제 틀리면 어렵다. 1문제 틀리거나 다 맞으면 매우 유리하다. 그래서 수학에 많은 투자가 좀 돼야 되고, 단지 작년에 88.1등급이 진정한 1등급이 아니다. 보통의 난이도 내에서는 2개 틀린 것까지 1등급이고 그 이상의 득점을 맞았을 때 수능의 고득점으로서 정시에 합격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예, 제가 메이저 의대 설명회, 메이저 의대와 수도권 의대까지로 수시, 정시, 교과 종합, 논술 전형으로 분류해서 전형 방법까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예, 차후에 의대가 설명할 때 좀 더 세부적으로 분야를 나눠서 설명회를 또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 감사합니다.